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8월의 첫째 날 시장이 열리고 있고요. 주간 시험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께 주간 시험방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불안한 느낌이 좀 있으시죠? 그 이면에는 심리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요 경기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에는 미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참 시장이 우습죠. 경기 회복에서 확장 간다라고 한동안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경기 둔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경기 둔화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이 흔들리고 주요 경기 지표가 일부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반적으로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시장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옴으로써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다는 그 자체가 시장의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맞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미국 시장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크게 하락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나스닥의 일봉을 보고 계시면 지난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주봉을 보면 지난주에 1.11%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나스닥이 지금 주봉을 보시면서 나스닥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어 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볼게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더더욱 그렇죠. 양봉을 주고 십자형으로 아주 작은 조정을 보였을 뿐입니다. S&P 500은요? 더더욱 그렇죠. 양봉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십자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우리 여러분께 계속해서 매주 말씀드린 주요 지표들을 보면 유가 WTI가 73.72달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기에 민감한 상품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92.09 레벨에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원화는 1151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었다는 표현은 요즘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안화는 달러 대비 6.5 위안 위로 올라섰다가 살짝 내려와서 6.4615 위안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10년 만기 국채주율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1.226%로 지난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2, 1.3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 주요 지표들을 보면 이 지표들이 움직일 때 시장의 방향은 급격하게 어느 일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주식시장 외부에 다른 것들의 큰 어떤 시대 흐름이나 변곡점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걱정을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확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방역 지침이 상향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방역 지침이 4단계로 상향된 상태에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경기지표 둔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 피크 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가 피크이고 3분기에 정체 현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금 컨센서스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피크 치고 시장이 좀 주춤거리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난주가
주요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실적 피크 시즌이었습니다. 슈퍼 위기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지나가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또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존이 9%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면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지난주에 금요일날 폭락했고요. 7.56% 폭락했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볼 때 많이 하락했죠. 거래도 실린 상태에서 9%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반등을 좀 하겠죠. 그렇지만 그 반등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밀리면서 끝났거든요. 이것은 아마존닷컴이 시간 내에서 7% 이상 급락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이외에 아주 큰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1.5% 이상이나 쭉 하락을 했는데 결국 본장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본장에는 나스닥은 0.71%, 다우는 0.4%, S&P 500은 0.5%건이 안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만 먼저 선제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죠. 우리 시장이 선제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더 크게 우리가 우려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지난주에 중화권 주식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지난 주간으로 볼 때 오늘 지금 반등을 주고 있죠. 약 1%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으로 4.98% 하락을 했고요. 지난 주에. 그리고 주중 저점은 무려 마이너스 9.4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락한 거. 이건 폭락이에요. 이런 하락이 있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역시 지난주에 종가는 4.31% 하락하고요. 주중 저점은 마이너스 6.69%입니다. 7% 폭락이죠, 이 정도는. 이렇게 중화권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빅테크들이 하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주었고 우리 시장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전체적인 시장의 심리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는데 후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시장이 꽤 올라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 이제 차익 실현 해야겠다는 심리가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그런 악재들은 간접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경기 지표가 둔화가 되면서 야,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긴축할 수 있겠어? 야, 오히려 이거 양적 완화해야 돼. 이 상태로 가면 경기가 둔화되는데 어떻게 긴축을 하겠습니까? 경기가 화랑이 되고 좋아져야지 긴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경기 지표 둔화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행정부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더 뿌려야 될 돈이 더 지금 대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책들도 아직까지 더 대기되어 있는 상태죠. 미국도 똑같죠. 이런 부분들이 즉 연준과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건 미국 시장이 견조한 거고 우리 시장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의 일봉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은 제가 주간 시황에 여러분께 계속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보시겠죠? 보시면 7월달 내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거 추세 하락이에요. 추세 하락. 지금 코스피가 추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이 코스피가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도 하락을 했고 오늘도 지금 반등을 줬지만 플러스 0.27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약합니다. 왜 이렇게 약한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이유는 중국과 홍콩의 영향이 우리 시장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마존의 영향을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우리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를 한 가지를 딱 꼽는다면 당연히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단연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주 수급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1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약 1,200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금융투자가 5,200억 순매수했거든요. 그 얘기는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로 5,200억이나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억의 매도가 되었다는 것은, 순매도가 되었다는 것은 합치면 6,500억 정도를 다른 쪽에서 팔았다는 건데, 특히 연기금에서 지난주에 3,260억의 순매도, 비교적 큰 폭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파는가? 자, 요걸 이제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시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오늘도 보면, 오늘도 아침에 반등 시도를 했어요. 보시면 오늘 분봉을 볼게요. 분봉에 지금 현재 5분봉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화면 보면요. 아침 반등 시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냥 곧바로 밀려버렸어요. 지금 뭐 다행히 지금 12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선물 시장에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차익에서 340억 정도의 순매수, 비차익에서 3,200억의 순매도가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왜요? 7,400억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3,200억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반등을 약간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등이 정말 강하게 갈 수 있을까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외국 전반적으로 수급을 기간별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별로 수급을 보면요, 이번 7월 달 1일부터 7월 말일까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로 움직였어요. 보시면요, 개인들이 7,850억의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5조 1천억의 순매도, 기관들은 2조 7천억의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럼 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판 게 아니고 기관들이 팔아서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한동안 했었어요. 특히 연기금 매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5조 1천억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인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예요. 작년 내내 외국인 그 1월서부터 12월까지 개인들이 순매매로 보면 약 7조 원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25조 원 순매도, 기관들이 25조 원 순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 5조 1천억의 순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매도의 규모가 상당히 셌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했느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하게 매도를 하는 것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불안하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장이 불안하면 돈이라는 건 안전한 자산,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괜찮아, 그럼 리스크 온, 그래서 좀 위험자산으로 오고,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주식이죠.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금, 채권, 달러 이런 걸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 안에서 볼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 나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좀 이거 개별종목 사거나 중소형주 사면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그냥 사서 좀 피해 있자, 이런 의식이 많잖아요. 근데 이머징 마켓하고 이머징 마켓하고 선진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선진 지수가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이머징 마켓보다. 그래서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잠깐 아까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MSCI 이머징 마켓 자금의 유출을 보면요, 지금 현재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1월서부터 계속 유출이 됐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좀 들어왔냐면 11월서부터 1월까지 좀 들어왔다가 1월 이후에 계속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요, 인도 같은 나라는 크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유입됐다가 지금 현재는 좀 정체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과 한국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급격하게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IT가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만에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IT 주식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IT 주식도 이게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파는 것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변동성이 확대 시기에 글로벌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 증시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 국가에 델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지금 크게 번져나가고 있죠.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대형주를 갖고 있다,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내가 못 올라가고 있어, 내 주식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방역 철저히 해서 빨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죠. 다행스러운 것은 한 1,700명, 1,800명 일간으로 갔다가 지금 어제 1,200명, 1,300명은 약간 줄어들긴 했죠. 그렇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1,500명, 1,800명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 했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리스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걸 잠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결론을 내린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7월 달에 이렇게 5조 원이 넘게 순매도를 한 것은 앞으로 우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불안해서 우리 시장에서 팔아서 다른 어떤 대안으로 다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요 구간이 전반적으로 리스크 오프 상황이고 보다 좀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한국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및 홍콩 증시가 크게 변동성을 주다 보니까 잠깐 그러면 우리 전체 지분의 0.1% 줄이자, MSCI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의 자금이 나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비교적 큰 폭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있다 보니 우리 시장이 지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코스피 지수는 추세 하락의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추세 하락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일봉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주봉이에요. 여러분, 코스피의 주봉 차트가 지금 꺾여서 추세적으로 하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러프하게 보면은, 좀 크게 보면은 이 밑에 있는 3,000포인트에서 위에 있는 3,300포인트 위에 있는 이 러프의 한 박스권에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작게 본다면 이 사이 값에 있는 3,100포인트와 3,200포인트 사이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이 3,200포인트를 좀 위협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3,200포인트 깰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3,200포인트를 깨고 지난주 금요일처럼 내려가면, 자, 이제 상투 아니냐,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갈 거다. 지금 차트가 어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히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지금 우하향하면서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군가 공격적으로 주식을 팔아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크게 거래량이 없이 그냥 미직지근한 상황 속에서 줄줄줄줄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이 박스권 안에서 그냥 흐름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약세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외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일본 시장에서 맨날 설명을 드릴 때 일본의 일봉을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약합니다. 얘네들 보면 2월 16일에 고점을 찍고 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본이 쉽게 못 돌리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벌써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추세적으로 이제 폭락한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역시 그거와 똑같이 우리 시장을 볼 때 우리 시장은 일본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견조한 시장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지수 관련 대우주가 못 가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대규모의 비책 프로그램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 현재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금 3,200억의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그러면 3,200억 순매도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디로 갑니까? 코스피 200의 안에 있는 종목에 매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이 약하고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요, 이게 지금 코스닥의 일봉이에요. 자, 코스닥의 일봉을 보면요, 얘는 꽤 오랜 동안 5월서부터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랬다가 지난주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우리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떨어진 걸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떨어진 거. 그러나 주봉을 보세요. 아까 코스피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이 거꾸로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의 모형 있잖아요. 근데 얘는 추세적인 상승의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겁니다. 얘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데 이 차트나 이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야, 이제 피 끝이고 이제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르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시황 전망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지금 설명드리면서 시황 전망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중국의 PMI 지표들이 나오고 미국의 PMI 지표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중국의 이제 제조업 PMI는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추후에 좀 이따 뉴스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6일날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보고서 발표인데요. 그것과 실업률, 7월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요거를 기준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고용은 85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실업률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5.9%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요게 이제 지난주에 논란거리였어요. 그럼 왜 그랬냐면요, 실업률이라는 거는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분모분의 분자가 취업자 수잖아요. 근데 취업자 수도 늘었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구인의 희망자의 숫자가 분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실업률이 더 나빠졌다라고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에 월가의 지금 컨센서스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지난달에 85만 명 증가인데 오히려 이번에는 78만 8천 명 정도로 증가로 오히려 이 고용자 수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지난달에 5.9%에서 이번에 5.7%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이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는 실업률의 수치는요, 4% 이하입니다. 3.6%까지도 갔었어요. 지금 5.9%, 5.7%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 남유럽에 어려운 국가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실업률이 10% 넘어가는 국가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4% 이하도 있었는데 5.9%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높은 실업률이 있는 상태에서, 파월 의장이, 옐런 장관이, 특히 파월 의장이 공격적으로 긴축 정책을 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FOMC 회의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실업률, 우리가 원하는 고용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실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거는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거예요. 경기적 측면에서 좋은 것이지만 악재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자 수가 전달에 85만 명, 이번에 78만 8천 명 예상하는데, 이게 막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테이퍼링 곧바로 하겠죠. 또는 이게 쇼크 하나 가지고 막 60만 명, 50만 명뿐이 고용이 안 됐다. 그러면 경기 둔화 얘기하겠죠. 즉, 항상 이런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흐름을 추세를 주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와 완벽하게 크게 벗어나서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좀 멈춰야 돼요. 근데 오늘 8월의 첫째 거래일인데 오늘도 벌써 3,3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3,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걱정스러운 거고 시장이 바로 들리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